여러분들이 소스를 받으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다릅니다.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만든 객체 지향 오브젝트 관련 언어이고 웹페이지에서 설치될 수 있는 어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언어고 이름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PHP나 ASP, 동적 페이지와 HTML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되는데 실제 구동되게 하기 위해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어떤 링크로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바디와 바디 사이에 스크립트로 해서 직접 모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먼트로 해서 링크를 해올 때는 헤드 부분에 사용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스크립트 종류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분은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랭귀지를. 그래서 따옴표 사이에 자바스크립트라고 썼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쓰는 사항이고 항상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부분 HTML에서 주석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처음과 종료되는 지점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 주석이냐? 그렇지는 않죠. 주석은 말 그대로 출력은 되지만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런 사항으로 쓰는데 왜 굳이 이 사항을 항상 써주냐면 자바스크립트 또는 스크립트를 인식하지 않는 브라우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HTML이 아닌 엘리먼트나 문장들이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X는 몇이다, Y는 몇이다 이런 사항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HTML과 관련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HTML 관련 태그도 아니고 어떤 내용도 아니니까 인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인증 못하는 브라우저에서는. 그래서 그런 브라우저를 대비해서 인식을 하지 못할 거면 아예 해석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주석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료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인식하지 못하는 브라우저가 과연 있을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십몇 년을 써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스크립트를 달 때 이런 주석을 항상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주석문은 최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고 끝내는 그런 사항들 따로 선언을 해줄 때 편집기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현재 제가 사용하는 이 내용에서도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출력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스크립트라고 뜨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주석문인데 인식할 수 없으면 아예 HTML로 위장시켜서 읽지도 말아라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브라우저는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에디터 IDE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주석문이 붙으니까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라는 거고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문서라는 거죠. 다큐먼트는 하나의 문서 객체라는 것이고 이 출력되는 문서는 HTML이죠. 이렇게 보시면 HTML인데 열려있는 이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어떤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제어나 출력이나 입력 이런 사항들이 전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에 write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사항은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 넣고 또 태그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입력을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넣었다고 합시다. 이 문서에 글자나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규약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는 사항에 숫자를 쓰든 문자를 쓰든 이 내용을 출력하라는 소리입니다. 즉 여기에 써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서상에서는 웹문서 이 브라우저 상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읽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해석을 하겠죠. 자바스크립트를 랭귀지 이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HTML 형식으로 해서 브라우저 보고 있는 뷰에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에디트 플러스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에디터들도 충분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단어, 예약어조 한마디로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내용을 이 에디터가 보여주고 있고 현재 알고 계실 거는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항들은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문자열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 경우는 컬러가 약간 분홍색으로 다르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 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작업하면서 구분을 할 수 있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 문서를 새로 저장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은 드림위버든 HTML이든 이런 프로그래밍 쪽이나 코딩 쪽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한글이 들어가지 않은 영문 또는 숫자를 조합으로 한 그런 폴더를 만들어서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 속성에 걸맞는 캐릭터 셋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장을 할 때는 지금은 저장된 상태니까 파일에서 새 이름으로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폴더명도 한글이 빠진 영문이나 숫자로 하셔야 되겠고 파일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일 형식은 거기에 걸맞는 지금처럼 그냥 HTML이거나 아니면 동적 페이지, PHP, ASP 확장자만 다르게 써주시면 되고 키포인트는 인코딩입니다. 이 인코딩이 안시인 경우에는 캐릭터셋을 UTF-8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앵귤러 JS라든가 사스라든가 일반 스크립트, JS가 들어간 부분을 사용할 때 한글이 깨지거나 먹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인코딩 방식을 UTF-8로 해주셔야 되겠고 UTF-8로 했을 때는 캐릭터셋을 UTF-8로 정의를 해주셔야 코딩할 때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우저로 지금 이 내용을 열었습니다. 물론 웹 호스팅에 내용을 열면 그 호스팅 경로가 들어가겠고 그 경로에 걸맞게 파일명을 넣으면 출력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크롬인데 자바스크립트가 인식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따로 넣은 내용은 이 사항입니다. 출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줄바꿈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따로 하는 방법이 있고 태그로 줄바꿈을 이것들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줄바꿈을 해주고 싶다면 이것들처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차차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플러스에 대한 의미는 연산자로 써주거나 붙이는 걸로 써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붙이는 걸로 무엇과 무엇을 그것은 따옴표와 따옴표를 따옴표가 이 사이에 있죠. 줄바꿈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처럼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적용되지 않아요. 일단 저장을 하고 내용을 새로 고치면서 확인해보면 적용되지 않죠. 아예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오류라는 겁니다. 물론 쉼표 자체로 구분해주면 BR 태그는 적용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과 이것을 붙여주는 그 사이로 해도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이 내용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을 굳이 자바스크립트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HTML 문서에 p 태그나 아니면 그냥 입력을 해도 자연히 출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초보자이신 분들 자바스크립트 구조라는 게 무엇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항을 출력을 시킨 것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왜 나오냐면 오프라인상에서 이 내용을 익스플로러로 지금 구동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웹 호스팅에 올리거나 그러면 이런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새로 고치면서 허용을 시키면 내용이 나오는 거죠. PC의 보안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호스팅이 아닌 내 로컬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엣지 브라우저도 그렇고 일반 브라우저도 그렇고 동일하게 스크립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석문을 배웠었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항들을 주석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이 줄에 대한 주석을 할 때는 이렇게 이 한 줄만 주석 처리가 되는 거고 주석 처리할 게 많다 이럴 때는 이렇게 구분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주석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 줄만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 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현재 주석 처리가 다 됐고 하나만 남겨져 있으니까 한 줄만 현재 생성된 상태이고 지금 보면 얼핏 생각했을 때 그럼 브라우저는 이것과 이것이 안 나오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출력은 됩니다. 단지 기능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소스를 본다면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서는 나오는 건 다 나와요. 하지만 주석 처리가 안 된 내용만 이곳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해당 문서 속성을 봐도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 개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는 단 하나라는 것은 주석 처리가 안 된 이 내용만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실질적인 소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기능상의 내용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쓸지 모르니까 주석 처리를 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주석 처리의 원래 내용은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작업이라는 내용을 코멘트를 달 수가 있겠죠. 고객의 브라우저 자체는 출력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 엔지니어나 일반 코더가 보고 확인해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문서나 어떤 호스팅에 있는 모든 시스템 자체를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항이구나 라는 걸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항은 CSS나 웹문서, PHP, ASP 다 동일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컨트롤 D를 누르면 지금 PC에 설정된 연도와 월과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주로 이 내용을 언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으로 해서 하면 직접 제작한 당사자도 일일이 다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도 가끔 나옵니다. 엘리먼트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mp3라든가 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하나의 멘트를 넣어주고 싶다. 그랬을 때 no script라고 내용을 넣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원하지 않는다. 죄송하다. 이런 사항들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출력이 되게 하는 거겠죠. 그 관련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 사항입니다. 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브라우저에서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